Good afterno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3/4 to 1%. The economy continues to expand at a moderate pace. Solid income gains and relatively high levels of consumer sentiment and wealth have supported household spending growth. Business investment, which was soft for much of last year, has firmed somewhat, and business sentiment is at favorable levels. Overall,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economy will expand at a moderate pace over the next few years. Job gains averaged about 200,000 per month over the past 3 months, maintaining the solid pace we have seen over the past year. The unemployment rate was 4.7% in February, near its recent low. Turning to inflation, the 12-month change in the price index for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rose to nearly 2% in January, up from less than 1% last summer. That rise was largely driven by energy pric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after earlier declines.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federal funds rate is 1.4% at the end of this year, 2.1% at the end of next year, and 3% at the end of 2019, in line with its estimated longer-run value. Compared with the projections made in December, the median path for the federal funds rate is essentially unchanged. 네, 이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그리고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거의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썼고 그 예상과 부합하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는 처음의 기준금리 인상인데 그만큼 경제 지표도 좋고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옐런 의장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부장님은? 네, 일단 오늘 그 성명서를 보면서 그런 미국의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우리 그 경기 자체도 그런 미국과 같은 그런 완만한 상승, 지금 같은 경우 벌써 한 4, 5년간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금리 인상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 경제에도 그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모든 요즘에 그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미리 그 예상을 하고 예상하는 수준의 어떤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에 좀 더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가 그만큼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뭐 연내 4차례도 단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전에 나왔던 결과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게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도 연내 한 3차례에 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된 대로 미국 경제의 흐름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에 막대한 양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이 언제 나타날까 예의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있었고 연준이 이제 그 상황을 각종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지표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그에 맞게 상응하게 전혀 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시장에 여파가 없어 보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어떤 매파적인 부분과 비둘기파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도 크게 어떤 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이격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실질적인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현재 가장 기준금리 인상에서의 주요 근거로 쓰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고용 지표인데, 고용은 완전 고용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 이런 자신감 더욱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뭐 각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모든 그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 상태는 지금 엄청 그 호조돼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이민 정책을 안 하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런 그 자신감이 고용 정책뿐만 아니라 점차적인 그 경기 회복에 대한 확대, 이것이 분명히 같이 좀 맞닥뜨리면서 금리 인상까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 자체는 어떤 고용의 확대,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의 확대, 이런 것이 바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이제 조금씩 경제 성장이 나타나면서 지표로도 눈에 띄고 있고, 그 지표를 근거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연내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내년까지는 한 5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제 세계 시장에 어느 정도 미리 선고를 한다, 예고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도 그렇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시기에 동참하게 될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영향을 미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같이 올리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통화 가치 자체가 많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달러와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자체를 서서히 높여가는 흐름을 타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도 한 가지가 작용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이 1,300조에 가까운 대출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60% 정도는 변동금리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실질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와중인데, 한국은행 자체가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런 실질금리 자체는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뇌관으로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쉬이 높일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이 연내 앞으로 2회 정도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수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금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통화 정책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머지않았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높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향후 인상은 해야겠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그리 탄탄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가계부채, 대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동참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이다라는 분석 속에 오히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를 평가하는 게 단순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영향이 바로 미치면서 이어지는 그런 우리 시장은 아니라고 일단은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평가하는 그 잣대 자체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을 하고 예고된 거는 미리 시장에 반영을 받는 이런 양상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 자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로 인해서 큰 변화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우리 증시 자체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힘에 의한 거, 수급에 의한 거, 그리고 우리 현재 시장의 위치, 그러니까 더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정치적인 문제에서 기존의 악재가 해소되고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서서히 주식이 이제 선행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심은 미국의 금리 영향과 상관없이 그 전에 미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 자체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조정받는 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조정받는다라는 그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은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친 여파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 증시 자체적인 힘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여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일장의 경우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계속해서 21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박스피를 탈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분명히 박스권을 좀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이후에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했고 수차례 박스권 돌파 시도 흐름이 있긴 있었지만 이번만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일단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금리 자체가 인상하는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고 결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 자체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글로벌 투자 자금의 큰 흐름 자체도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보게 되면 꾸준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은 단기적으로 그칠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키플레이어는 바로 외국인이고 이러한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어떤 조정권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세상으로는 상승 권역을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기관의 어떻게 보면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기관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급 트렌드를 보자면 기관은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어떤 주체치고는 그렇게 투자 전략 자체가 그렇게 고급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난해 수급 특성을 보더라도 꾸준히 이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박스권 상단에서 봤을 때도 기관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박스권 증시를 예상을 하면서 기존 하던 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외국인과 기관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외국인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왜냐고 하면 외국인은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금의 흐름에 따라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경험에 기반해서 박스권 매매를 꾸준히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제 예상이고 결국 지금 기관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투자 포지션 자체가 재정립되게 되면 그때는 외국인과 함께 똑같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순매수 주체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시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특히나 가장 큰 키플레이어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기환 부장님 보셨을 때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확률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외국인도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외국인들께서도 자기들끼리의 어떤 치열한 매매 공방
그리고 수익률 게임을 지속해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매수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평가겠죠. 우리가 올해만 보더라도 그 4조 7천억 정도의 그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만도 이제 2조 7천억 정도의 그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순매수를 보면은 현재 주식을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 종목 중심의 그런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니 SK 하이닉스니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그런 글로벌한 시각은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그 글로벌한 그 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 그 기업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다는 이런 판단과 그리고 현재 이 기업들이 실적의 상승의 흐름이 과거의 어떤 그 과거 몇 년간의 흐름보다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의 실적의 흐름이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큰 흐름, 그러니까 증시 자체, 지수 자체가 과연 2200이 꼭지일 것이냐, 뭐 2000이 바닥일 것이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제가 보는 그 외국인의 시각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큰 시각에서 그리고 1년,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의 큰 시각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경제의 변화,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꿈을 먹고 있어야지 주식은 상승하는 그런 원칙에서 우리 경제가 꿈을 먹고 있고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꿈을 먹고 있는 이런 시기, 제반적인 여러 여건이 잘 부합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관 투자와 틀리게 매매를 지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행렬의 그 배경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 증시 안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는 금융주들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마침 또 은행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은행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은행주들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금리 자체가 인상되게 되면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인 예대마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어떤 영향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또 안고 있고 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변동금리 자체도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대출을 받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본 원리금의 상환 이전에 어떤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은 또 고스란히 은행권이 떠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어떤 균형을 어느 정도로 쏠릴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부가 달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도 수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주식에서 은행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이제 개인 수준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이고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의 경우에는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작년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세도 그러한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와 반대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업종, 종목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 그 결산 지표가 많이 나왔듯이 우리 그 중소형주 위주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을 꼭 구별하기보다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0.1%만 올라가도 그 기업들 자체는 위태위태한 그 금리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어떤 모든 그 기업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현재 흐름에서 가는 것은 역시 호전이 되고 안 되는, 빠지고 있는 종목은 역시 금리 인상의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